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정 내용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2020년 10월 31일 날 시행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직접 반영이 되고, 또한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크게는 이제 한 세 가지인데요. 실제 시험에 우리가 반영된 건 크게 두 가지, 그것만 좀 잘 숙지하고 핵심 포인트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런데 이 내용은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사 또는 사무소 그 관할 내용을 이제 정하도록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부담이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요 A 해가지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자기가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직접 거주 안 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이게 큰 내용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거 두 번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다가 더하는 이유를 연 3.5%에서 연 2%로 낮춰서 개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엔 핵심은 요거에 보니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 이제 내용이 나오면 요거에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하고, 그리고 앞에 또 개정된 내용 우리가 있었죠. 그 내용과 같이 계약갱신 요구권 그거하고 요 두 개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 3.5%에서 연 2%로 낮춰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9월 29일에 개정된 내용은 딱 두 가지인 건데, 특히 요거 연 3.5%에서 2%로 낮췄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 개정 조문이 쭉 있습니다. 개정 조문 내용이. 개정 조문 제5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이제 이 5호 내용이 들어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법 제3조 6제 3항에 따라 법 제3조 6제 3항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뭐냐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해가지고 3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없다. 요 내용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다음과 건에 해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쭉 나와 있어요. 6호까지. 거기서 이 5호가 신설되고 추가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것만, 이 파란색 요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이해관계인이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이고, 3호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 등기 기록이 기록된 권리자 중에서 법무부 명의로 정하는 사람, 이제 밑에 나옵니다. 또 4호 법 제3조 2 7항에 따라서 우선 변경을 승계한 금융기관 이해관계인이고, 요거죠. 법 제6조의 제1항 8호의 사유로, 이게 뭐냐면 요거네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경우, 이런 경우네요. 계약에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시켰다는 것.
6호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지위를 걸리는 준 권리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여기 법무부령이 나와 있어요. 자, 등기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자, 영제 5조 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등기부에 이제 기록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같네요.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 수탁자, 가등기 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의 채권자, 경매 신청한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준 권리자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보이겠네요. 여기 임차권자, 신탁등기 수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파란색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시험에 반영될 것까지는 않으니까 그냥 쭉 이제 내용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항 5조 제1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자. 자,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제 1호가 누구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사람들. 또는 제5호, 5호는 이거 갱신 거절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인해서 실제 거주 목적 사이로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된 임차인 이런 얘기예요. 이는 법 3조 6 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의 기록을 서면은 교부 요청할 수 있다. 기록한 서면에 교부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파란색인데 이 내용이 바뀐 건데 개정된 건데요. 이 임대차 계약에는 가로고 5조 제5에 해당하는 자, 요거죠. 갱신거 요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된 임차인인 자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그런 사항을 열람 또는 서면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게 뭐냐니까 임대차 목적물의 내용이라든지 2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자, 여기서 파란색이 또 개정된 거네요. 5조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이라든지 법인명이라든지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해서 인적상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3호 확정일자 부여일, 4호 차임과 보증금, 5호 임대차 기간 뭐 이런 거를 교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 5조제 2호부터 2호부터 4호까지 자 2호는 소유자입니다. 2호는 소유자 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4호는 금융기관 권리를 승계한 금융기관 그리고 여기 중간에 3호가 있겠죠. 3호는 등기 기록에 등재된 권리자 등기 기록에 등재된 권리자 또는 6호는 이제 1호부터 5호에 준하는 권리자. 어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6 제3항 및 사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임대차 목적물의 내용, 확정일자 부여일 내용, 차임 보증금 내용, 임대차 기간 내용을 기록한 서면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항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정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무부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법무부령 제7조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방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봅니다. 1항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별지제 사무소식의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자, 1호, 영제 5호, 1호의 경우에는 즉 해당 주택이 임대인 임차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계약 당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 5호, 영제 5조 2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등기상 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영제 5조의 3호의 경우에는 즉 등기 기록이 된 권리자 등 법무용어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 등기상 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영제 5조 제4호의 경우에는 즉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 양도 증서 등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영제 5조 제5호의 경우에는 즉 8호의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계약 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자, 2항 임대차 계약 체결하라고 한 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임대인의 동의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4번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올해 요거 나오는 겁니다. 제9조 월차임 전의 산정률 1항 법제 7조 2제2호 법제 7조 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화를 말한다. 10%를 말한다. 법제 7조 2제2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란 연 2%를 말한다. 이라고 돼요.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 자, 그럼 여기 조문 내용 한번 봅시다.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호 은행법 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이번에 연 10%를 말하는 거고, 2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이제 각각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이제 제시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자, 공시한 기준금리 현행은 이제 현재는 0.5%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해 줘요. 그럼 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자,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 얼마라고요? 연 2%다 이거예요. 더한 비율. 요게 이제 3.5%에서 연 3.5%에서 2%로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이제 더 낮아진 거죠. 자, 그럼 이걸 더하면 0.5%와 연 2%를 더하면 비율, 더한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연 2.5%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연 2.5%가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연 3.5%에서 2%로 이제 개정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풀어서 맞춰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보증금 8천만 원에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가 5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월세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한다. A가 주택임대차법상 월세 전환 시 받을 수는 월세의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한국은행 고시 현 기준금리는 0.5%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꼭 금리가 이렇게 변동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연 10%와 그리고 연 10%와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하고 2%, 이 2%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0.5%와 더하기 2%를 더하면 2.5%가 되겠죠. 그럼 연 10%와 연 2.5% 요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이에요. 낮은 비율이니까 10%하고 연 2%는 당연히 연 2.5%가 낮겠죠. 그럼 요거를 곱해라 이거네요. 자, 그럼 이제 해보면 자, 3천만 원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거죠.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연 2.5를 곱하면 되겠죠? 연 2.5%를 곱하면 연 얼마가 되냐면 75만 원 정도가 되네요. 75만 원이 돼요. 이건 연이죠. 월세를 물어봤으니까 나누기 12개월 해야 되겠죠? 나누기 12월을 하면 월 얼마가 되냐면 요거에 62,50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 계산하는 것이 올해 나오는 거예요. 올해 나오는 거니까 요 내용을 잘 숫자고 있다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내용을 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나오는 거니까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특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요 계산하는 게 올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걸 잘 숙제에다가 맞추시면 민법에서도 하나를 맞추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시험에서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